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며 같이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재 형님. 매일 아침마다 형님의 방송을 시청하며 간간히 점심값을 벌고 있는 2년차 주식쟁이입니다. 형님 덕분에 이젠 저만의 확실한 매매의 기준도 생기고 소액으로 재밌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슬슬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혼자 그 많은 분기 보고서를 하나하나 열어볼 수도 없고 실적 시즌에는 다양한 유망 종목을 찾는 것에 항상 시간적인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보통 보면 대부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던데 매매를 쉬는 게 맞을까요? 혹시 실적 시즌에 현명하게 주식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매매 전략 같은 게 있는지 용재 형님께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뭐 코스피 기업들이나 코스닥 기업들은 4분기 실적 시즌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날짜가 3월 30일까지예요. 4분기 실적 시즌은 3월 30일까지인데 보통 대형주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름이 많이 알려진 기업들은 실적을 3월 30일까지 끌지 않고 대부분 뭐 2월, 빠르면 2월 초 중순에 벌써 4분기 실적 발표를 많이 하곤 합니다. 보통 실적이 좀 좋은 기업들은 실적 발표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좀 내는 경향이 있고, 실적이 좀 부진하거나 실적이 좋지 못한 기업들은 좀 뒤로 계속해서 밀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3월 30일에 딱 맞춰서 내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기도 합니다. 실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투자자 입장으로서 봤을 때 우리가 뭐 기업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실적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이 기업이 분기별로 어느 정도의 돈을 벌였는지, 매출익과 현금 이익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등등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실적 기업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알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걸 보더라도 대형주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에코프로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와요, 시장에서.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것보다 뭐 하위인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증권사에서 뭐 다루지 않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크게 없다고 무방합니다. 보통 4분기 실적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별로 실적을 내는데, 이 4분기 실적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크게 뭐 좋든 나쁘든 간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없습니다. 왜? 가장 우리가 기대감을 갖는 실적은 바로 올해 한 해 추정치예요. 이제 해가 바뀌어서 이제 1월달이 됐고 2024년도가 시작이 됐고, 증시에서는 올해 3월달이 마지막 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4분기 실적이 3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자, 끝나고 나면 이제 4월부터 다시 시작인데, 자, 올 한 해 동안 이 기업이 과연 그러면 얼마나 성장치를 바랄 수가 있을 거고, 얼마나 많이 올라가고 비전이 있나, 재무제표가 얼마만큼 좋게 나올 수 있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출액이 얼마나 많이 증가를 할 것인가, 이런 성장성이 담겨 있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1분기 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분기 실적은 한 해치를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1분기, 2분기, 3분기에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지 않는 이상, 또는 어닝 서프라이즈 말고 그 반대로 어마어마하게 뭐 감소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평균 정도의 수준만 나오게 된다 그런다면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반응을 하지 않는 게 4분기 바로 실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4분기 끝나고 나면 이제 증권사들에서 각종 종목에 대한 리포트들이 또 나올 건데, 올 한 해 예상치가 나올 거예요. 이 한 해 예상치.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이, 이런 업종이 올 한 해 뭐 어떻게 업종이 될 것이다, 굉장히 뭐 수주가 많을 것이다, 뭐 또는 뭐 매출액이 많이 증가를 할 것이다, 기대감이 높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리포트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분기는 이것저것 장부상에서도 많이 발생되는 비용이나 비출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많이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다. 4분기는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4분기 실적 끝나고 나서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업종이 또 강세를 보일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뭐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가전이나 그 다음에 LSI 이런 것 쪽이 컨센서스가 한 1조 원 정도 하락이 좀 나온다고 합니다. 대신에 메모리 반도체 적자 부분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50% 이상 축소가 될 거라고 보여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쪽들은 계속해서 좀 실적이 나아질 수밖에 없죠. 이미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분기 때 최악의 시점은 지났다라고 판명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복기에 들어갔다는 모습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삼성전자도 요즘 보시면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미국의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반도체가 지금 미국의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올 한 해도 시장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주가 돼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반도체가 코스피를 이끌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이제 코스닥을 이루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최근에 뭐 좋지 못한 흐름을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죠. 어찌 보면 삼성전자가 최악을 달리고 있었을 때 그 모습을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 2차 전지 쪽도 최악의 시기는 반드시 또 지나가는 구간이 나오게 될 것이니까 차라리 요즘 같은 주가가 좀 싸고 있을 때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예측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증시에서 가장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는 시점이 바로 해가 바뀌고 나서예요. 왜냐하면 해가 바뀌고 나면 어떠한 업종이든 간에 올 한 해는 어떻게 되겠다라는 전망치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기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너무 기대감만 갖고 우리가 주식을 보는 거는 좀 좋지 않다. 사분기 실적도 물론 뭐 중요하긴 하지만 사분기 실적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실적만 잘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3분기 실적이 이렇겠다. 설령 이게 주가에서도 그래요. 4분기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예상치 자체가 좀 높게 나올 것 같고 업종에 대한 비전이 있다 그런다면 주가는 역으로 올라가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향후 비전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올 한 해 예상치가 얼마나 나올 것이고 올 한 해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비전치가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걸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대한 뉴스를 좀 많이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도 좀 계속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쓰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분기 실적 시즌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2분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편이고 4분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4분기보다는 올 한 해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업종에 대한 변화도 좀 잘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한 해 시장이 좀 힘든 구간에 또 접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 4월 10일 날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러한 것들이 좀 후폭풍이 좀 밀어닥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요즘 좀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매매를 좀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도 하고 매일마다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변화하거나 좀 그러한 흐름이 보이게 된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영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